100년 전쟁의 상흔에서 벗어나지 못한 잉글랜드. 전쟁이 끝난 뒤 찾아온 것은 승리의 환희가 아니라 정치적 혼란과 쇠약해진 경제였습니다. 희미한 횃불 아래에서 귀족들은 서로 다른 속셈으로 부딪혔고, 그 불안한 기류는 대지를 뒤흔드는 또 다른 폭풍의 전조가 되었습니다. 왕좌에 앉은 헨리 6세는 그 위엄과는 달리 안팎으로 흔들리는 왕국을 붙들 힘이 부족했습니다. 메마른 눈빛과 떨리는 손에서 보이듯 그의 취약한 리더십은 곧 왕국 전체의 균열을 더 깊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빨간 장미와 흰 장미가 한 줄기에서 얽혀 피어난 모습은 랭커스터와 요크 가문의 갈등이 결국 하나의 뿌리에서 비롯되었음을 상징합니다. 번개가 칠 때마다 붉어지는 하늘은 이들의 다툼이 곧 장미 전쟁이라는 거대한 폭풍으로 몰아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전쟁으로 황폐해진 농촌 마을에서는 삶의 터전조차 희미하게 무너져 갔습니다. 허름한 의복에 젖은 농민들의 눈빛에는 깊은 피로와 불만이 서려 있었고, 먼 곳에서 어둠처럼 웅크린 영주의 저택은 폭발 직전의 분노를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켰습니다. 요크 가문의 기백을 대표하는 에드워드 4세. 그의 빛나는 눈동자와 당당한 자태는 왕좌를 향한 요크의 야망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깃발마다 새겨진 흰 장미는 승리를 향한 그의 결의를 더욱 빛내주었습니다. 붉은 장미의 상징, 마거릿 왕비는 랭커스터 가문의 혼을 지키는 강인한 존재였습니다. 지도 위를 가리키는 그녀의 손짓은 피로 맺어진 결속을 다시금 일깨우며 영광과 명예를 되찾겠다는 결심을 드러냈습니다. 도성이 뒤흔들리는 회의장. 파란색 채로 물든 요크 측과 붉은 영광을 지키려는 랭커스터 측이 서늘한 기운을 내뿜으며 대치했습니다. 서로의 목소리가 높아질 때마다 전면전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성큼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붉은 장미와 흰 장미의 대립은 숲속 새벽의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번쩍이는 검광은 오랜 갈등의 깊이를 말해주듯 거세게 부딪혔고, 전면적인 내전의 도래를 알리는 종소리가 멀리서 메아리 쳤습니다. 세인트 올번스의 비명은 장미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함성이었습니다. 타오르는 지붕 아래 양 진영의 칼날은 한치의 양보 없이 서로를 겨누었고, 도시의 골목길마다 피와 불길이 뒤엉켰습니다. 전장의 한가운데선 헨리 6세는 혼란을 떨쳐낼 힘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몸을 감싸듯 서 있는 랭커스터 기사들의 방패 너머로 불길과 절규가 뒤섞인 절망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리처드 공작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자신의 군세를 이끌었습니다. 유성과도 같은 결기로 적진에 뛰어드는 그의 모습은 장미 전쟁이라는 거대한 서사에서 요크 가문의 서막을 열고 있었습니다. 갈라진 붉은 방패 사이로 뚝뚝 떨어지는 피가 슬픈 승전의 대가를 말해주듯 요크의 깃발은 남겨진 폐허 위에 서서히 높아졌습니다. 첫 승리는 그들에게 도취감과 함께 더 큰 갈증을 심어주었습니다. 타우턴 전투는 잉글랜드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피로 얼룩진 날이었습니다. 차가운 설원 위에서 붉은 얼룩은 점차 선명해졌고, 양쪽 군대의 비명은 차디찬 공기를 마치 칼날처럼 갈랐습니다. 에드워드 4세의 진군은 얼어붙은 대지에 불길처럼 번졌습니다. 눈발 사이로 휘날리는 요크의 깃발은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뜨거운 열정을 발산하며 랭커스터 진영을 몰아붙였습니다. 꺾인 붉은 창을 부여잡은 랭커스터 병사의 눈동자에는 좌절과 허무만이 가득했습니다. 황량한 설원 위에 쓰러진 전우들의 희미한 외침은 오늘이 얼마나 참담한 날인지 다시금 일깨웠습니다. 붉고 흰 장미가 함께 짓밟힌 설원. 서로 다른 색이 섞여버린 자국들은 장미 전쟁이 이토록 잔인하게 왕국을 갈라놓았음을 묵묵히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킹메이커로 불린 오릭 백작의 손길은 왕위를 결정짓는데 절대적이었습니다. 한 장의 문서나 한마디 말이 왕조를 뒤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결국 야심찬 에드워드 4세와 어리게 사이에는 깊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휘황찬란한 왕궁 복도에서 스치던 시선들. 억누른 분노 속에 번쩍이던 광기가 두 거인의 대립을 예고했습니다. 워릭의 이탈로 갈라진 왕관은 곧 요크 왕조의 분열을 의미했습니다. 배신의 조각이 흩어지는 테이블 위에서 영광과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랭커스터의 깃발 아래로 돌아선 워릭은 전장의 흐름을 다시금 뒤엎었습니다. 화살과 비명이 뒤섞인 전장을 가로지르는 그의 형상은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웅변했습니다. 보스워스 전장은 장미 전쟁의 마지막 무대. 여명의 빛을 품고 달려든 헨리 튜더는 모든 상처와 갈등을 끝낼 묵직한 결심을 안고 있었습니다. 리처드 3세는 마지막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황은 그에게 무정했고 산화된 기사들의 외침 사이로 이미 그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음을 모두가 직감했습니다. 짙은 진창의 나딘군은 하얀 멧돼지 깃발. 그것이 의미하는 한 왕조의 몰락 위로 햇빛을 받으며 솟아오른 튜더의 장미는 잉글랜드 역사의 새로운 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보스워스 전투 후 새벽의 정적에 잠긴 전장은 숱한 희생의 대가를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그 위로 떠오르는 햇살은 또 다른 시작과 함께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상군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헨리 7세의 즉위식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계단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초록빛 로브에 박힌 황금 문양처럼 그의 새로운 통치가 오래도록 왕국을 빛낼 것이라는 희망이 넘쳐 흘렀습니다. 튜더 왕조는 평화와 안정을 갈망하던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성대한 연회장에서는 오랜 전쟁의 그림자를 지우려는 듯 기쁨과 축복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빨간 장미와 흰 장미가 하나로 합쳐진 튜더 장미는 분열을 치유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역경을 딛고 피어난 이 한 송이는 끝없이 이어진 전란에 지친 왕국의 화합이라는 선물을 내렸습니다. 거리의 상인들은 다시금 재화와 번영을 꿈꿨고 아이들은 전쟁이 아닌 미래의 삶을 그리며 뛰놀았습니다. 튜더 왕조가 가져올 안정과 경제적 성장에 대한 기대가 런던 전역에 퍼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장미 전쟁의 이야기는 교과서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 비극과 영광이 뒤섞인 역사는 분열과 갈등이 가져오는 대가를 되새기며 미래 세대에게 소중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도시 광장에 우뚝 선 헨리 7세의 동상은 전쟁의 상흔을 딛고 잉글랜드가 새로운 길을 걸었음을 상기시킵니다. 화합과 재건이라는 새겨진 문구처럼 그의 업적은 오늘날에도 이어지는 안정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장미 전쟁 이후의 잔재는 서로 얽히고 설킨 장미들처럼 서서히 화해의 꽃을 피워냈습니다. 노을 아래 나부끼는 깃발들은 영원한 분쟁이 아니라 언젠가는 맞닿을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이야기해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장미 전쟁을 펼쳐보는 것은 단지 과거를 추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분열과 갈등 속에서도 희망을 찾았던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변함없는 지혜를 비춰주고 있습니다.